안녕하세요, 남정입니다. 자, 많이들 오셨네요.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짧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수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수학 선생이랑 숫자로 얘기하는 거 훨씬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자, 만점자 표준 점수가 이제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확통이랑 미적이랑 기하 그 상태로 최근 4년간 딱 이게 선택 과목 체제거든요. 자, 비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47, 145, 148, 140 이렇게 됩니다. 가장 최근 수능 만점자 표점 몇 점이었다고요? 다시. 그럼 이거 느낌 오시죠? 요때는 고만고만 했잖아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좀 어려웠던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40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쭉 떨어졌습니다. 수능은 확실히 쉬워지긴 했습니다. 쉬워졌고요. 자, 만점자 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요때는 되게 문제가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그 잘하는 애들한테는 되게 쉬운 수능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되게 어렵게 좀 양극화가 됐었기 때문에 만점자가 좀 유독 많았지만 원래는 한 900명, 600명, 1000명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석이었는데 역시나 시험이 쉬워지니까 만점자 어떻게 됐죠? 늘었습니다. 여러모로 시험은 어떻다고요? 쉽습니다. 확실히 쉬워지고 있습니다. 쉬워졌습니다. 자, 등급 컷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표준 등급 컷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 등급 컷이요. 뭐 1, 2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등급 컷이다 라고 얘기하면 88점 4점짜리 3개 틀리면 1등급입니다. 아시겠죠? 4점짜리 3개 더 틀려서 76 나오면 몇 등급이라고요? 2등급이고요. 4점짜리 3개 더 틀려서 64까지 내려가면 몇 등급이요? 3등급입니다. 그럼 3등급을 4점 몇 개 틀린 거예요? 총? 이게 어려우신가요? 큰일 났는데. 자, 3개 틀렸으니까 몇 개죠? 9개 틀리면 걔네를 우리가 3등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개인데요? 4점이 몇 개인데요? 자, 2점짜리, 3점짜리는 모든 수능 수학 선생이 얘기하지도 않는 거 아시죠? 정말 교과서 예제 수준으로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4점짜리만 수능 문제 중에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게 13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13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 9개를 틀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3등급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실망스러우시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3등급 받는 애가 수능 수학 기준 3등급 받는 애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몇 프로죠? 상위 23%이기 때문에 4명 중에 1명도 3등급을 못 받습니다. 25%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4분의 3은 뭐 어쩌고 앉아있다고요 지금? 아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심각해요. 아시겠죠? 왜냐면 절반은 일단 수학을 놓은 지 몇 년 됐습니다. 뭐 예체능이 이런 애들이 아니고요. 그냥 절반은 정말로 고1, 고2 이후로 수학을 놓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애들 중에서 13문제 중에 9문제를 틀렸다는 건 어머니 무슨 뜻이냐면요. 2, 3점짜리 문제는 일단 내가 다 맞았잖아요. 그럼 3점짜리 문제를 다 맞으면 4점짜리 13개 중에 제일 쉬운 한두 개 있죠. 그 정도는 또 어때 풉니다. 시간 충분히 쏟아부어서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한 11개 남았잖아요. 그 중에 찍으면 또 한두 개는 맞습니다. 아 진짜예요. 왜 객관식이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컷 걸린 게 몇 등급이라고요? 3등급이고요. 걔네들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애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다니고 있다. 유명한 대학은 아니고 모 대학을 다니고 있다. 이러면 아 너는 4점, 3점까지는 다 맞추는구나. 근데 이제 4점짜리는 어떻게 비벼서 한두 개 풀고 한두 개 찍어 맞았구나. 그러면 딱 3등급 컷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걔가 3개를 더 맞추면 한 2등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건동홍 이래가지고 뭐 이름은 아는 대학, 지하철역이 있는 대학. 아시겠죠? 그런 대학을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걔가 3개를 더 맞춥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걔가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렇죠. 생각보다 말로 하면 엄청 쉽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작년 수능을 보시면 88이 1등급 컷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76이 아니고 77이네요. 봐주세요. 이건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64여야 되는데 69니까 5점이나 올라갔잖아요. 이건 의미가 있죠. 3개가 아니고 몇 개 틀렸다는 거예요. 이때는 2개밖에 더 안 틀렸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작년 수능이 평소보다 좀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숫자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단위로 등급인 겁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된 상태인데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킬러가 3개다. 1등급이 틀리는 그 3문제를 뭐라고 부르고요? 킬러. 2등급이 틀리는 그 3개를 준 킬러 이렇게 부르고요. 3등급이 틀리는 그 3개를 일반적인 4점짜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작년만 3개가 아니고 몇 개였다고요? 2개였고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4점은 4점이긴 한데 찍어서 맞추거나 아니면 그런 오차 범위 내에 있거나 아니면 3점짜리보다 큰 차이가 없는 그런 4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3개 가지고 학생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1등급이 이미 나오는 가정하에 96이냐 92냐 뭐 100이냐 이걸 노리겠지만
대부분의 23% 학생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 육모를 딱 쳤더니 84가 나왔어요. 88이 아니고 84였으니까 어려웠나 보네요. 킬러가 4개였으니까요. 그게 아니고 원래 육모는 애들이 아직 못합니다. 그렇겠죠. 이제 5개월 동안 공부를 더 할 거 아니에요? 얘가 늘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문제로 수능에 출제됐으면 1등급 컷은 절대 84가 아닐 겁니다. 몇이라고요? 그때 88이 될 겁니다. 2등급 컷은 76이죠. 2등급 애들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로요. 여기서 농담같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아니, 어머니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5개월 동안요,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지금 어머니들은 위기감이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육모 결과보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내려갑니다. 걱정을 하거나 공포감, 위기감 이게 아니고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어머니의 바람이시고요. 무조건 내려갑니다. 통계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육모 때는 없다가 구모 때 등장한 애들이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애들. 제일 잘하는 육모에도 있었죠. 반수생입니다. 반수생입니다. 자, 지금 서울대를 다니거나 연대를 다니거나 고대를 다니는 애들이 반수랍니다. 재수를 안 하고 반수를 해요. 왜 반수를 하죠? 해도 되니까. 자기는 굳이 1년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기 다니고 있는 학교에 괜찮거든요. 6월 말까지는 1학기 기말고사를 쳤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돼서 지금 놀고 있는데 놀기 전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럴 거면 한번 해볼까? 학교 별론데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되면 서울대 안 다니고 의대 가는 거고 아니면 계속 서울대 다니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등장하니까 걔네들 순서대로 등수가 그만큼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걔네들은 위를 딱 차지해 주거든요. 그렇죠? 구모 끝나고 수능으로 바뀌면 또 떨어져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이땐 추가된 애들은 없습니다. 빠진 애들이 있어요. 수능을 누구나 닥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들 생각해보세요. 수능 안 보는 전형도 되게 많아요. 아까 우리나라의 몇 분의 몇이 다점 개판이라고요? 4분의 3은 수능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육모랑 구모는 학교에서 다 같이 치니까 갑니다. 근데 쳐줘요. 분모를 깔아준다고요. 근데 수능 날은 원서를 받았죠. 원서는 응시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할인을 받으니까 학생들이 원서는 다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수능 당일날은 안 가도 그만이에요. 그 친구들이 안 가버리면 분모가 더 줄어들면서 4%가 더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육모보다 구모보다 수능이 못 봤다. 예를 들면 좀 말씀드려서 육모 1등급을 찍었는데 구모 2등급을 얘가 찍더니 수능을 3등급이 나왔다 라고 얘기하면 어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육모까지는 해도 분명 1등급이었는데 얘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줄이야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그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육모에서 1, 2 왔다 갔다 하는 애였는데 운 좋게 1이 나온 거고요. 구모에서 반등줄 끼고 하니까 2로 내려간 거고요. 그런데 부모도 좀 줄고 컨디션 안 좋으면 3등급까지 내려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학생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놀았지가 아니라 열심히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그 모양 그 꼴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6에 3에 9에 2에 수능에 1인 친구가 있다면 전 별로 본 적은 없거든요. 거의. 그럼 걔는 정말 기적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되게 웃긴 게 아이러니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점수가 겨우 4점짜리 한두 개, 3개 정도로 등급이 바뀐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겨울방학은 개념 완성 더하기 빠른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빠른 풀이는 무슨 말이냐면요, 2, 3점짜리 문제는 틀리는 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2, 3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뺏겨버렸으면 걔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 3등급하고 1등급은 앞에 10문제만 풀려봐도 압니다. 똑같이 10문제를 맞추거든요. 근데 1등급은 르륵 풀고요, 3등급은 하나하나 생각해만 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1등급은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냥 의뢰 귀찮게 시험 칠 때 10몇 문제는 그냥 풀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빠른 풀이를 먼저 훈련을 시켜서 기본 개념을 끝내는 거고요. 이제 3월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1학기가 되기 시작하면 기출 분석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나왔던 4점짜리 문제가 어떤 유형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엔제에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엔제랑 기출은 뭐가 다르죠? 기출은 나왔던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엔제는 새롭게 그것과 비슷하게 만든 문제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엔제 퀄리티를 이제 수능 수학 교육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엔제를 주면서 시켰던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요, 1학기 수업을 성실하게 잘 수행했던 친구들은 3점, 2점짜리 다 맞췄을 거고 4점짜리가 됐으니까 보통은 킬러라고 불리는 어려운 문제들만 틀리고,
나머지는 잘 안 틀린 상태까지 올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애는 1등급이 나오는데 그 4점짜리 어려운 9개 있잖아요. 9개 중에 한두 개를 틀리고 있다. 그럼 걔는 1등급이고 한 서너 개 이상, 4-5개 이상 틀리고 있다. 2등급이고 그리고 사실 거의 다 틀리고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3등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걔네들이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다 똑같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원래는 1등급 따로, 2등급 따로, 3등급 따로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다 모의고사 치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만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그냥 사실 수능 수학을 가르치는 전국의 모든 강사와 학원의 공통적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7월부터 뭘 풀리기 시작한다고요? 계속 모의고사를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이게 아까 몇 개 차이라고 그랬죠? 3개 차이라고 했는데 어머니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3평 쳤죠? 중요하진 않은 시험이긴 합니다만 5평도 쳤죠? 6모도 쳤죠? 자, 틀린 개수 어떤가요? 일정하게 한 개 차이로 따박따박 이렇게 올라가나요? 뭐 아니면 그냥 유지되거나 그러나요? 아닙니다. 학생들 되게 많이 요동쳐요. 막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어도 위로 3개, 아래로 3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 시험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100분 동안 30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평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떨까요? 좀 빨리 풀릴 때도 있고요. 평소에 말릴 때도 있죠. 어머니 말리는 거 뭔지 아세요? 말린다? 이게 돌돌돌 말린다. 아니 보세요. 그 번호가 11번 같은 겁니다. 11번은 학생들 입장에서 쉬운 번호예요. 13, 14, 15가 돼야지 킬러, 준킬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11번쯤 되면 2, 3등급 친구들은 문제로 기억도 안 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보던 패턴의 문제예요. 근데 풀다 보니까 다 풀고 나니까 객관식 1, 2, 3, 4, 5번 중에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은 이상한데 한 번 더 풀어보고 또 안 되면 건너뛰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론적으로 맞죠? 자, 근데 6모나 9모나 전날 뭐 엄마가 도시락 싸주는 되게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막 압박이 느껴지면 11번이 막혔을 때 넘어가는 게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안 돼?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 상황에 몰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어린 아이들입니다. 알겠죠? 19살짜리 애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쵸? 사실 그렇기도 하잖아요. 막말로. 이 19살짜리 학생은 수능 날만 잘 보면 1년 내내 아무 짓도 안 해도 뭘 대사고로 쳐도 수능 잘 봤으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잘해야 된다 싶은데 어처구니 없게 맨날 풀리던 그 11번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뭐야 계산 실수인가 보다 하고 다시 풀어본 다음에 안 되면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게 되는 남자들도 많아요. 별로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죠. 근데 그게 공부할 때 시험 칠 땐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또 예민한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 순간 갑자기 엄마 얼굴 떠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아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아요. 아시겠죠? 와, 나 이것도 못 푸는 난데 엄마는 나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미안하고 눈물 나고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 생각 없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 딱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리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분명히 계산 실수 하나 했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 하나 빼먹었거나 별로 어렵지도 않은 문제인데 그게 평소랑 조금 다르게 변형됐는데 원래 수능 특이 조금씩 변형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가 안 보인 거예요. 그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들 아시죠? 100분 동안 100점을 따는 시험입니다. 수학시험은 100분이에요. 그리고 100점입니다. 그럼 1분당 몇 점씩 따는 거죠? 1점씩 따야 평균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부터 푸는 겁니다. 1번은 2분이 안 걸리는데 2점을 주는 거고요. 30번은 4분 내에 풀기가 힘든데 4점밖에 안 주니까 앞에 거부터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된 1분에 1점짜리 시험인데 거기서 한 5분, 10분 말렸다고 칠게요. 그게 거꾸로 환산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대값 점수가 5점 시점이 까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커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볼게요. 어떤 학생이 15번을 지나가는 시점이 몇 분쯤 될 것 같으세요? 그게 학생들마다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쵸? 왜냐면 어려운 문제에 올인 때리는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빨리 풀고 나서요. 15번까지만 와도 나는 거의 다 온 거나 다름없다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른데 자기만의 15번을 지나가는 시점이 몇 분쯤인지 대충 시간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시계를 보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평소보다 좀 느린데 평소보다 좀 빠른데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감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분 동안 진짜 1년 동안 공부한 걸 모두 다 걸고 정말 감각이 아주 예민한 상태에서 확 하고 시험을 치는 게 시험인데 실제로 그런 게 아직은 안 돼 있다고요. 그동안 뭐 하기 바빴냐면 일단 수학 내용을 공부하기 바빴다고요.
4점에 뭐가 나오냐, 3점에 뭐가 나오냐, 이론을 넣고 집어넣기 바빴기 때문에 실제 시험 연습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학생들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모의고사를 쳐서 최소한 학생의 실력들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더 먼저다 라는 생각들을 모두 다 사교육 선생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등급 학생이긴 한데 기분 좋으면 96이 나오기도 하고 안 좋으면 2등급 끝에까지 떨어지기도 한다면 그때부터는 수능 전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확률이 반반이어도 기대값은 재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거니까 그러지 말고 최소한 네 실력은 발휘하게 해주는 게 지금 남은 4개월간은 그게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모두 다 모의고사를 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나는 15분 넘어갈 때는 몇 분쯤 지나가더라. 그리고 나중에 뭐 이 문제는 29, 30번은 푼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전략적으로 버리려면 버리자. 실제로 버리는 게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육모에서 두드러지게 나온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 공통은 쉽게, 진짜 씹을 수 없게 너무너무 쉽게, 2, 3점짜리는 더더더더 쉽게, 아시겠죠? 그리고 킬러는 어렵게, 미적분 28, 29, 30은 어렵게가 컨셉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솔직히 지금 1등급 애들은 뭘 공부하면 돼요? 28, 30을 공부하는 게 맞지만 2등급 이하 학생들은 사실 1등급 달성이 목표 친구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28, 30번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긴 하죠. 왜냐면 아까 3개 틀려도 1등급은 보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틀리면 되죠. 나머지 다 맞으면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만의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그 기준과 전략이 좀 생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이후부터 뭘 한다고요? 모의고사를 칩니다. 몇 번 치게요? 18번 칩니다. 18번 치고 학생들은 수능을 칩니다. 19회 모의고사를 일컬어서 수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8회가 수요일날 봉투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주말에 수업을 제가 하고요. 그럼 그 다음 주 수요일날 19회는 안 나오고 예비 소집을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고 18번 딱 시험 치고 18번쯤 치면 자기 점수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머니들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점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4점짜리 몇 개 틀렸나를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두 개씩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왜냐면 찍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개씩은 왔다 갔다 할 텐데 찍는 거 물어보고 몇 개 틀렸지만 계속 따져나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6개 틀리고 있다 그럼 걔는 뭐라고요? 2등급에 걸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개 안쪽으로 틀리고 있다 그럼 1등급에 걸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모의사들을 매번 치게 된다가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모의사를 치는 걸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올리느냐죠. 올리느냐. 근본은 올리느냐니까. 올리냐를 얘기해볼게요. 일단 모의사를 치는 시험지 이름은 서바이벌이고요. 시대인재가 치는 그 서바이벌 모의사를 칩니다.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너도 수학 가르치는 사람인데 네가 만드는 게 좀 더 전문적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도 문제를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좋은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만의 시각이 부각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의 시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표준적인 모의고사가 나오게 됩니다. 가끔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되게 야심차게 만든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좀 어려울 거야. 아이들도 못 풀 거야. 하고 한 문제를 집어넣고 이제 풀어보라고 했는데 정답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애들이 틀릴만한 포인트를 잘 집어넣는데? 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기억, 니은, 디귿 찾는 문제였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쌤은 원래 기니디 다 맞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남용은 요럴 때 요런 거 내는 거 좋아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저한테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저라면 안 낼 문제도 좀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게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사실 크게 보면 더 좋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학생들 입장에 수능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18회 시험을 치다 보면 때론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요. 때론 조금 쉬울 때도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솔직히 아까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작년 수능 어땠다 그랬죠? 쉬웠다 그랬죠. 근데 솔직히 모르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렵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막 되게 폭발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예전처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체감이 어려울다 싶다가도 그에 맞는 대응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을 좀 균형 잡히게 하려면 제가 혼자 내는 게 아니라 전국 표준적인 시험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학생들 점수대랑 다 같이 비교가 가능하죠. 확실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장 좋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분석서라는 책이 나가게 됩니다. 킬러 분석서라는 책은 뭐냐면요. 28, 29, 30번 혹은 22번 같은 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시대인재 컨텐츠고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안 된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매번 킬러 분석도가 나가게 됩니다. 이게 저는 이제 1등급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말합니다. 3등급은 그리고 2등급 중에도 수시라서 난 1등급만 찍으면 된다. 등급만 찍으면 된다. 안 봐도 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1등급이라서 나는 더 잘 봐서 정시로 가겠다는 친구들만 봐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킬러 분석도라는 책도 나가게 됩니다. 요 모의고사가 제가 만든 모의고사다라고 보시면 돼서 실제로 시험도 치고요. 시험만 치고 그냥 매주 한 번만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똑같이 100분 잡고 시험 쳐봐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제가 추천하는 건 학생들끼리 같이 시간 잡고 쳐보고 더 많이 틀린 놈이 그날 밥 사기 뭐 이렇게 아시겠죠? 물론 자기가 돈 내는 건 아니지만 그 어머니 카드로 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용돈으로 하든 간에 하여튼 그 시험을 치게끔 요구한 게 이렇게 두 개가 일단 병행해서 매주 2개 이상의 모의고사는 일단 치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브릿지가 있고요. 브릿지에 또 해당되는 피스탑이라고 제가 만든 4점짜리 10제 미니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아까 4점짜리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13개였습니다. 4점짜리가 10개만이니까 3개를 뺀 거잖아요. 그 3개는 뭘 뺀 거냐면 뭐 뺄까요? 쉬운 거 3개요? 아니요. 킬러 3개를 뺍니다. 킬러 3개를 빼고 그냥 10개 맞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누구한테 유용할까요? 2, 3등급한테 유용한 건 아시겠죠? 어차피 킬러 안 풀 거니까. 1등급한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착각이세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저도 이거를 진짜 강의 오래 하면서 깨달았는데 킬러를 풀리려면 킬러를 연습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 어머니들 말이 어려워서 무서워서 보세요. 이름이 무슨 수학 문제가 킬러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준킬러랑 킬러랑 난이도 차이가 되게 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8번 문제는 와,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푸냐? 27번 문제는 준킬러, 뭐 풀면 풀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복잡하면 킬러고 조금 덜 복잡하면 준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급 받은 애가 3개 틀렸다고 해서 제가 그걸 킬러라고 했잖아요. 제일 많이 틀린 3개를 킬러라고 하는 거지. 준킬러 섞어서 3개 틀리고 킬러 하나 맞추고 이런 애도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체로 그래도 요 3개가 제일 많이 틀리더라도 잘라서 킬러라고 하는 거지. 칼같이 구분돼서 1등급은 이 킬러 빼고는 안 틀리고 이 킬러만 못 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킬러를 맞추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킬러를 푸는 실력은 이미 갖고 있어도 계속 시험을 치면 킬러를 못 풀어요, 이 새끼들이. 왜 제가 갑자기 여기 나왔냐면 감정이 잠깐 생겨서 그랬는데 왜냐면 화가 나잖아요. 분명히 다 알려줬고 똑같이 나왔는데 못 풀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 문제를 빠르게 풀고 충분한 시간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요. 27문제를 빨리 풀고 3문제가 남았는데 30분이 남았다고 칠게요. 그럼 개당 10분씩 쓰면 되죠. 그러면 걔는 그걸 풀 실력이 충분하다고요, 지금. 충분한데 27개를 풀었더니 얘가 지금 90분, 85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10분,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답안지 옮길 시간 빼고 나니까 개당 문제를 3, 4분 만에 킬러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3, 4분 내에 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학생 기준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쯤 돼야 맨날 보던 거니까 된다 이렇게 되듯이 학생 입장에서는 또 생각해봐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등급인 학생도 원래 킬러 3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27문제를 빨리 푸는 게 더 중요한데 2, 3점짜리 연습이야 정말 그동안 센 수학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4점짜리 10제 미니 모의고사를 오히려 1등급이 더 많이 풀어야 되는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2, 3등급은 45분을 쓰든 심한 경우 60분을 쓰든 이걸 풀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1등급은요? 당연히 다 맞아야 되고요. 다 맞는데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40분, 35분 안쪽으로 끊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도 똑같이 시험을 치고 나도 다 맞았는데 쟤는 한 6개 틀렸어. 이게 아니고요. 빨리 못 풀면 너는 위로 못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1, 2, 3등급 누구에게나 유용한 시험입니다. 다만 이제 시간에 이제 제한을 다르게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시험으로 안 치고 숙제로 나갑니다. 왜냐면 개별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육모 기준으로 자기가 1등급이다. 그리고 정시를 목표로 한다. 나는 킬러를 맞춰야만 한다. 그럼 이 숙제 문제는 40분 안쪽으로 줄여야 되니까 실제로 5분씩 줄여나가자. 7월에는 40분, 8월에 35분 이렇게 좀씩 줄여나가가지고 타겟팅을 최대한 빨리 푸는 걸 목표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 3등급이면 뭘까요? 3등급은 그냥 이거 다 틀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충 한두 개 빼고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빠른 시간에 풀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그냥 풀면 돼요. 풀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이게 4점이구나. 내가 배웠던 단순한 2, 3점짜리가 아니구나.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2등급 정도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맞출 건 맞추고 틀릴 건 틀릴 테니까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이거는 전체 시험을 치면서 감각을 만드는 것, 이거는 실력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만 충분하다고 킬러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킬러에 대한 분석서도 나가면서 수업도 진도가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딱 18회간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18회간 컨텐츠를 소화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수업 중에는 해설 강의를 합니다. 브릿지 숙제가 나갔는데 그중에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모르겠는 문제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제가 해설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의미가 없는 거라 흰색으로 한 겁니다. 모범 해설 줘야죠. 당연하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거 말고 요게 좀 중요합니다. 손필기 컬러 해설 노트가 중요합니다. 필기하시는 어머니들도 막 계신데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뭘 저렇게 적는 걸까? 근데 다른 어머니들의 필기 어떻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여드릴게요. 3등급, 2등급 학생들의 시험지가 새카말 것 같으세요? 1등급이 새카말 것 같으세요? 네, 보통 3등급, 2등급이 새카맙니다. 1등급은 별게 없어요. 그 1등급 중에서도 100점짜리 애들이 있겠고 100점짜리 중에서도 수학으로 쩌는 애들이 있겠죠. 걔가 커서 된 게 전데요. 이해 가시죠? 저 서울과학고의 카이스트 수학과의 수학경시대로 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데요. 저희 때 장난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수능 암산으로 몇 번까지 풀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맨 처음에 인터넷 강의 데뷔할 때 어그로라고 하죠, 애들 말로. 관심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했던 게 무료 특강이었습니다. 무료 암산 특강. 수능 문제 PPT로 띄워놓고요. 이거는 1회 1회 3번이죠. 이건 1회에서 2번이죠. 이건 1회에서 1번이죠. 이렇게 그냥 풀어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분필을 쓰지 않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잘하는 학생일수록 풀이가 짧습니다. 간단하고요. 그리고 못한 학생은 어떻다고요? 계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신은 어떤지 아세요? 내신은 똑같습니다. 1등급도 이렇고요. 3등급도 이렇습니다. 왜냐면요, 내신은 짧은 풀이가 없거든요. 그게 수학이라는 게 되게 묘해서요. 숫자만 조금 바꾸면, 기출문제로 숫자만 조금 바꾼 문제를 내신에 출제를 했는데 그 숫자가 맞아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1등급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기출문제집 풀 때는 깔끔하게 풀었었는데 와, 우리 선생님 문제 더러워가지고. 알겠죠? 근데 그게 선생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맞아떨어지게 내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수능은 엘리트들 모아놓고 한 달간 합숙을 시키면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럴 공수가 들어가는데 선생님들은 다른 것 때문에 다 바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뚝딱뚝딱 숫자만 바꿔서 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암산이나 그런 풀이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뭘 한다고요? 그냥 계산하는 거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수능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풀이가 완전히 갈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보고 있으면 제일 안타까운 학생들이 뭐냐면 내신 공부하듯이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아시겠죠? 내신 공부하듯이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범해설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대인재 컨텐츠도 모범해설이 있는데 친절할까요? 불친절할까요? 친절하죠. 졸라 친절합니다. 정말로 밥 먹고 그것만 쓰는 애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만 쓰는 애가 있어서 엄청 친절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 해설을 읽었을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설이 겁나 길어요. 자, 문제는 이만큼 짧았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해설은 한 바닥입니다. 왜냐면 모든 부분을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학생 입장에서 읽고 나니까 어떻게 풀어라는 건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요? 시간이 모자란다고요. 어머니들이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만 충분하면 나도 생각을 해서 풀 수가 있는데 이게 그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이 문제가 이해가 갔어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지 혼자 다시 풀어봐요. 쭉.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해봤자예요. 어차피 당장 그날 그렇게 못 풀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좀 뭔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결국 이렇게 푸는 거의 핵심은 요거니까 요거 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지 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으면서 축약을 나름 해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학생들한테 심리적으로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 자시험지를 봤습니다. 촤라락 뭔지 아세요? 1, 2, 3, 4번이 앞에 4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받자마자 10초 풀면 40초죠. 그럼 촤라락 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 만점 가는 애들은? 아시겠죠? 근데 다른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번을 풀었단 말이에요. 1번을 딱 풀었는데 촤악이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멘탈이 붕괴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전략도 있어요. 일단 1번을 받으면 5초 후에 차락해버려라. 1번만 그리고 차락해버려. 그러면 네 반 친구들이 다 멘탈이 나갈 거다. 그 다음에 넌 나중에 돌아와서 2번, 3번, 4번을 하면 된다. 아니 진짜로 그런 게 심리적이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속도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3등급 학생들은 상상도 못해요. 1등급 애들이 그렇게 빨리 푼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서 여쭤볼게요. 1등급은 그러면 머리 회전이 빨라서 아니면 계산이 빨라서 암산 천재라서 빨리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풀이 과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안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나 의미로 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맨 처음 했던 얘기인데 첫 번째 선택 과목 수능에서 만점 커트라인 최고 만점자 표준 남들하고 똑같았는데 만점자만 되게 많았던 수능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때 뭐라 그랬죠? 되게 당연한 말을 했죠. 잘하는 애한테는 쉬운 수능이고 못하는 애한테는 어려운 수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암산류 문제가 되게 많은 수능을 말하는 겁니다. 13문제 중에 만약에 9개 이상이 그런 류의 문제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 뭐죠? 이것도 암산컷, 이것도 암산컷, 이것도 암산컷 이러니까 되게 쉽네. 한 2,700명이 있었던 거고요. 아시겠죠? 나머지 애들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냥 다 열심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똑같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컷은 그대로인데요. 만점자만 폭발하는 시험이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영역으로 가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쯤 있다가 한 2,000명, 3,000명 정도 수준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게 수능 수업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내신 풀던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적화된 풀이를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를 해주는 게 손필기 컬러 해설 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주는 손필기 컬러 해설 노트는 일단 컬러라고 하는 게 어머니들 유치하게 제가 흑백 아니고 컬러예요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프린터가 하는 거고요. 제가 왜 컬러라고 하는 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의미가 달라요. 자, 계산은 그냥 파란색으로 씁니다. 문제가 검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쓴 게 제 계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연두색으로 제가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 풀 때 쓰는 게 아니고 네가 그냥 이런 생각을 이 문제를 볼 때마다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 문제를 보고 잘하는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대칭성 쓰는 거겠네 하고 넘어가죠. 아시겠죠?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 걔 해설지를, 걔 풀이 시험지를 받아보면 걔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대칭성 떠올리는 거겠네? 라는 거는 거기 안 써 있잖아요. 그리고 걔가 갑자기 이상한 식을 하나 쓰더니 답이 나온 거밖에 안 써 있잖아요. 그럼 걔가 보기에는 저기 너무 황당한 답안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걔가 저기 써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요걸 보고 대칭성을 떠올리는 거다. 그러면 요렇게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으면 파란색, 떠올릴 수 있으면 연두색 이렇게 써놓고요. 그래서 요로 할 때만큼 요렇게 해주면 된다를 다시 노란색으로 표시해놓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근데 요땐 요걸 주의해야 되는 빨간색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데 궁금하면 보라색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 색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컬러 해설 노트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파란색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까 파랑이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제 필기 해설 노트에 파란색은 많지 않고요. 적고요. 그 파란색이 많으면 안 좋은 시험지고요. 적으면 좋은 시험지입니다. 수능 같은 시험지죠. 서바이벌이 그걸 적게 만드는 시험지고요. 제가 예를 들면 7평 아니면 뭐 10평 이런 것들도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들도 해설해서 주는데 거기는 파란색이 가득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수능과 그것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 수능 교육이 엔제의 싸움으로 바뀐 건지 아시겠죠? 좀 더 수능적인 문제를 학생들이 풀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걸 받는 애들은 누구라고요? 적어도 3등급 이상인 친구들은 그걸 받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필기 해설 노트를 하는데요. 매주 이거 만드느라 솔직히 죽겠습니다. 매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늘 발송이 됩니다. 오늘 1회차가 발송이 됩니다. 저도 아직 시험 문제를 못 봤습니다. 서바이벌 26학년도 문제는 못 봤어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퀵으로 받겠죠? 그러면 제가 만드는 겁니다. 목금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말에 수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공통이 쉬웠다고요. 미적이 어려웠다고요. 그러면 올해에는 그렇게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겠죠. 구모 치고 나면 또 구모 반영해야겠죠.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주 이렇게 배송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매주 목금마다
이 시간만 되면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죠. 알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수업하고 월요일 날 월화 쉬고 다른 일 하고 나면 수요일 날 또 봉투 오고요. 알겠죠? 저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투가 매주 오니까 저도 매주 그걸 만드는 게 일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장 이번 주말부터 학생들하고 진도가 나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과제 첨삭 및 피드백은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하는 풀이대로 풀지 않고 어떻게 푸는 친구들이 많다고요? 쫙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많죠. 그쵸? 그 친구들한테 네가 맞긴 맞았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수능 교육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빨리 풀 수 있는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 풀이로 풀었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게 수업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똑똑한 학생이 저한테 그걸 잘 알아들으면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보통 한 달에 한 개 정도 평균적으로 맞았으면 좋겠답니다. 더 맞았으면 좋겠다. 그럼 3개월 해봤자 몇 개밖에 안 올라가죠? 3개밖에 안 올라가지만 그럼 등급이 하나란 말이에요. 등급이 하나면 인생이 좀 달라집니다.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끝에 머리 다니는 대학하고요. 건동홍 이상의 앞으로의 직장하고요. 그 다음 또 3개가 건동홍에서 3개 더 올라가서 스카이나 의치안으로 가는 거랑은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안 되는 친구들도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정말 나는 평생을 계산해서 풀어왔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풀이를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못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그 계산 풀이를 계속 고수하는 게 맞나요? 걔를 고쳐야 되나요? 걔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걔를 고쳐야 되고, 그거를 반년으로 볼 거냐, 1년 반으로 볼 거냐의 차이지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하던 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냥 그 점수를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풀이 방법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절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답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규반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요일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18회가 딱 진행되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4시간이나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100분은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모의사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3시간 반까지는 공통 과목이 진행되고요. 30분만 미적이 진행되는데 30분 미적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너무 부족해서 제가 보충 영상들을 한 몇 시간어치 줄 겁니다. 학생들한테. 근데 그것 중에도 저도 그 미적 부분 수업 중에 뭐가 가장 핵심이냐면 28번하고 30번 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미적분하고 28번, 30번은 학생들이 혼자서 못 풀기 때문에 그걸 수업하는 게 핵심인데, 28번, 30번은 시험 쳤을 때 애들이 풀었다고 못 풀었다고 대부분 학생들은요? 못 풀었어요. 1등급은 풀기도 하겠죠? 근데 걔도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답이 맞았는데 이렇게 푸는 게 맞는지는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험 끝나고 바로 제가 그걸 해설 강의하는 거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확통 애들은 빨리 알려주길 원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자기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미적한 학생들은 특징이 뭐냐면 나 좀 생각해볼 시간 좀, 이런 게 필요한데 시험 끝나고요 10분 동안 힘들어, 시점 해보니까 자기 2점수 나왔거든요. 힘들어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딱 들어오더니 자 28번 어떻게 푸는 거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걸 싫어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30분간은 그 28번하고 30번은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볼 테니까 네가 충분히 고민해본 만큼 고민해본 다음에 그때 가서 듣기로 해라고 영상으로 보내주고, 그 30분 동안 하는 거는 숙제로 나갔던 문제 있죠. 숙제는 어차피 지가 시간 재고 시험을 쳤지만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이 끝난 문제만 수업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확통 선택한 친구들, 확통도 확통용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3시간 반까지는 공통 과목으로 상세하게 진행을 시키고, 그럼 너무 공통의 비중이 큰 거 아닙니까? 미적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가 무슨 뜻이냐면, 미적 아까 28, 30번 문제는 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아무리 제가 분석하고 저는 이제 유형별로 다 정해졌기 때문에 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18회 수업을 한 후에 무조건 2문제를 맞을 겁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쵸? 실제로 88로 재수로 시작하는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목표가 의대예요. 그래서 88로는 재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친구가 1년을 열심히 진짜 수능을 팠어요. 수학만. 보통 재수하면 절반 이상 수학하죠. 수학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기대값이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92로 올라가면 1년 잘 보낸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18회간 제가 30분 동안 28, 30번을 많이 수업하는 것보다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 22번이나 15번이나 풀만한 수원 수투를 하나도 안 틀리는 거,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설령 만약에 수능이 끝났는데 얘가 28, 30은 틀렸고 설령 29까지 틀렸다고 칠게요. 근데 공통은 다 맞았어요. 그럼 88이니까 1등급은 일단 보장되죠. 그게 제일 마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의 비중을 좀 더 크게 가고 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보내는 게 제 최우선 목표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바이벌 시험 치고요. 1시까지는 수학 원투 공통 과목하고, 이제 마지막 30분만 미적분 하는데, 이때는 요 서바이벌 모의서 해설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요? 숙제를 해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설만 맨날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리프트 킬러 분석서라는 책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책을 혼자 자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업 영상도 18개로 쪼개서 그 책 한 권을 수업하는 걸 18개로 쪼개서 그거에 관련된 영상까지 같이 나가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백마에서도 그 수업 끝나고 수능 수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백마에서도 수능 정규반이 수요일 날도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확통 수업을 합니다. 그쪽은 이제 고양국제고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확통 수업이 진행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운전고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미적 수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8회가 남았습니다. 딱 18주가 남았고요. 그 18주가 끝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육모랑 구모랑 수능이랑 틀린 4점짜리 개수가 똑같으면 이 18주는 뭐 한 거죠? 잘못 보낸 거고요. 한 개씩이라도 줄면, 한 개라도 줄었으면 잘한 겁니다. 어머니들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 육모보다 구모가 하나 줄었다. 4점짜리 틀린 개수가. 이게 잘한 겁니다. 구모보다 수능에 4점짜리 틀린 개수가 또 하나 줄었다. 잘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목표가 뭐라 그랬죠? 저는 3개 줄이는 게 목표인데 2개밖에 못 줄였으면 목표 달성 못한 거 아니냐. 그래도 꽤 의미 있게 바뀐 겁니다. 그걸 목표로 지금 18주 동안 진행을 시킬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냥 막연히 모르겠지 뭐, 육모는 수능은 육모보다는 잘 보겠지 뭐는 아닙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내년 수능까지 준비하게 됩니다. 이건 뭐 겁드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워낙 많이들 재수를 하니까. 이해가시죠?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주겠습니다.